어둠이 짙게 드리운 도시. 그 속에서 외로운 등대처럼 홀로 빛나는 오피스텔 창가에 이하윤 삼산사 편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레드 와인은 밤의 정적만큼이나 깊고 무겁게 일렁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억 개의 별처럼 무수한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고독한 영혼들이 숨쉬고 있을까. 하윤 자신처럼. 38.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는 출판사 편집장이라는 사회적 성공 뒤편에는 몇 해 전 믿었던 오랜 연인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깊은 상처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외로움이 짙은 안개처럼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일에 몰두하며 애써 상처를 봉합하려 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밀려드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도는 방 안,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액정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며 짧은 알림음을 울렸다. Next Love. 몇 달 전, 부쩍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심코 설치했던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기대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 그저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값싼 도피처 혹은 무료한 시간을 때울 가벼운 유의 정도였다. 하윤은 마른 입술을 혀로 한번 축이며 기계적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의미 없는 프로필 사진들과 자기소개 글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이 한 프로필에 멈춰섰다. 박서준, 42세, 건축 사업동 중. 배경으로는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진이 모자나 선글라스로 얼굴 일부를 가리거나 역광으로 인해 윤곽이 흐릿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적이고 온화해 보였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영혼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합니다. 그의 자기소개 글은 진부했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하윤 씨. 프로필에 남기신 글이 인상 깊어서 조심스럽게 메시지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박서준. 그의 첫 메시지는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하윤은 잠시 망설였다. 또다시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프로필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해외 NGO 활동이라는 이력이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짧게 답변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깊고 편안하게 이어졌다. 그는 하윤이 최근 편집하고 있는 환경 문제 관련 서적에 대해 마치 전문가처럼 해박한 지식을 펼쳐 보였고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나 영화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취향과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하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가슴 뛰는 설렘과 지적인 만족감이었다. 드디어 내 영혼의 주파수와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박서준과의 소통은 하윤의 메마르고 단조롭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하루 일과를 꿰뚫고 있는 듯 정확한 타이밍에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넸고 고된 업무로 지쳐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의 메시지는 주로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는 늘 이곳은 지금 막 해가 떴어요. 혹은 현지 아이들 돌보느라 이제야 짬이 나네요라며 자신의 바쁜 해외 생활을 에둘러 표현했다. 하윤은 그의 불규칙한 연락 패턴마저도 그의 헌신적인 NGO 활동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기며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 그는 종종 자신이 머무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간단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는 아이들, 깨끗한 물 한 방울이 절실한 사람들,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려줄 때면 하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인류애와 박애주의 정신이 넘실거리는 듯했고
하윤은 그런 그에게서 성자의 그림자마저 느끼곤 했다. 서준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봐요. 그녀의 진심 어린 존경에 그는 늘 겸손하게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하윤 씨.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윤 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더 힘을 얻습니다. 간헐적으로 영상통화가 시도되기도 했다. 하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 속 그의 모습은 기대와 달리 늘 흐릿하고 불안정했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 얼굴 윤곽만 겨우 보이거나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며 화면이 심하게 떨리고 깨지기 일쑤였다. 목소리는 전화통화 때와 마찬가지로 감미롭고 신뢰감을 주었지만 자세히 보면 화면 속 입 모양과 미세하게 어긋나는 듯한 위화감이 느껴질 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또 이러네요. 여기 인터넷 인프라가 정말 최악이라서요. 하윤 씨 예쁜 얼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은데 정말 속상합니다. 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고 순진한 하윤은 매번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어버렸다. 오히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이 더욱 애틋하고 고맙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본 그의 희미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을 기억 속에 각인시키며 그것이 그의 전부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윤아,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아주. 주말 오후 단골 카페에서 만난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김민지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와 함께 예리한 관찰력이 번뜩였다. 하윤은 순간 뜨끔했지만 이내 감출 수 없는 행복감에 솔직하게 박서준과의 관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지적인 매력, 따뜻한 마음씨, 헌신적인 봉사활동, 그리고 자신과의 깊은 정서적 교감까지. 하윤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늘게 떨렸고 두 뺨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지는 처음에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하윤의 이야기가 결혼이라는 단어까지 넘어가자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잠깐만, 하윤아.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 남자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다며. 고작 몇 달 온라인으로 대화한 게 전부인데 결혼?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성급해?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하윤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의 진심과 행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민지가 야속하게 느껴졌다. 민지야, 넌 서준 씨를 잘 몰라서 그래. 그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진실되고 깊은 사람인데. 우리가 나눈 대화들을 네가 직접 본다면. 됐고, 사진이나 제대로 된 거 있어? 맨날 봉사활동 사진에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 말고 직장은 정확히 어디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잖아. 내가 보기엔 뭔가 이상해. 요즘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감성팔이 하다가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 얼마나 판치는 줄 알아? 특히 외국에서 어렵게 활동한다는 사람들 클래식한 수법이라고. 민지의 거침없는 지적에 하윤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했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보여? 그리고 서준 씨는 그런 사람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는 내 영혼의 동반자라고.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격한 언쟁으로 번졌고 하윤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그날 이후 민지는 틈만 나면 로맨스 스캠 관련 기사나 주의사항들을 하윤에게 보내며 경고했지만 하윤의 귀에는 그저 자신을 무시하고 질투하는 친구의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오히려 박서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를 지켜야겠다는 비뚤어진 생각마저 들었다. 박서준은 하윤에게 민지와의 다툼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우리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하윤 씨. 중요한 건 변치 않는 우리 두 사람의 진심이니까요. 그 어떤 시련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순 없을 겁니다. 라며 그녀를 부드럽게 위로했고 하윤은 그의 한없이 넓고 깊어 보이는 이해심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박서준은 세상의 모든 몰이해와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기사와 같았다.
어느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하윤에게 박서준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 생생한 그의 음성에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윤 씨,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호 물품 보관 창고에 예기치 않은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장 내일 아침 인근 마을 아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학용품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현지 NGO 지부에서는 당장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고통받을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는 하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감이 엄습했다. 세상에 서준 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제가 뭐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녀는 다급하게 답장을 보냈다. 염치 없지만 하윤 씨에게 아주 소액이라도 긴급 구호 자금을 빌릴 수 있을까요? 현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절차는 너무나 복잡하고 더뎌서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런 부탁을 드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괴롭지만 하윤 씨 외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아니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한국에 있는 지인의 사업자금 관리 계좌라며 하나의 계좌 정보를 보내왔다.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현지에서 바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굶주리는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머리셔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준 씨는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분명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일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곧 평생을 함께할 사이인데 이 정도 어려움은 함께 극복해야지. 하윤은 밤새 뒤척이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ATM 기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직전 다시 한번 깊은 망설임이 그녀를 덮쳤다. 이게 정말 현명한 결정일까? 혹시 민지 말이 맞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서준 씨에 대한 모독이야. 그를 믿어야 해.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이체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이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박서준에게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 아이들의 수호천사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야 할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온 세상이 감동할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우리 두 사람 이제 아름다운 미래만 함께 그려나가요. 그의 감격에 찬 목소리와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하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그와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난밤의 불안감과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준은 또다시 긴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하윤에게 손을 벌렸다. 이번에는 한국에 계신 그의 편찮으신 노모가 갑자기 위독해져 급히 귀국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비행기표와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께서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는데 이런 불효를 저지를 순 없습니다. 하윤 씨,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만 다시 건강을 되찾으시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윤 씨 곁으로 달려가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며 눈물로 애원했다. 하윤은 이미 한 번 큰 돈을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전만큼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라는 단어와 그의 애끓는 효심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지인다 계좌로 적지 않은 돈을 송금했다. 그 후로도 박서준의 금전 요구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되었다. 하윤 씨와 함께 살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데 괜찮은 집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한국에서 하윤 씨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초기 창업 자금이 절실합니다.
해외 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휘말려 현지인과 합의를 봐야 하는데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윤의 통장 잔고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는 결국 여러 금융기관의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와 대출 이자 독촉장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박서준은 조금만 더 힘내요, 하윤 씨. 이 어둠의 터널만 지나면 찬란한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몇 배로 보상해 드릴게요. 라며 희망 고문을 멈추지 않았다. 의심의 그림자는 거대한 괴물처럼 하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외면하려 했다. 박서준의 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중요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는 언제나 기가 막힌 변명과 함께 더욱 절절하고 감성적인 사랑의 언어로 하윤을 안심시키고 길들였다. 하윤 씨,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그 차가운 눈빛이 제 심장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의 상처받은 듯한 목소리와 슬픔에 잠긴 눈빛이라고 상상되는 프로필산에 하윤은 오히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며 서둘러 사과하기 일쑤였다. 이미 너무나 많은 감정과 돈,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버린 탓에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윤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아니야, 그는 진심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고 의심이 많은 탓일 거야.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믿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끊임없이 되뇌었다. 한편 하윤의 위태로운 모습과 눈에 띄게 초췌해진 얼굴,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채무관계를 눈치챈 김민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하윤에게 알리지 않고 박서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하윤에게 보내왔다는 사업 계획서나 NGO 단체 관련 서류들은 조악하게 위조된 흔적이 역력했고 그가 언급했던 해외 활동 지역이나 단체명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인 경우가 많았다. 민지는 박서준이 사용한 프로필 사진들을 다시 한번 구글 이미지 검색과 다양한 안면 인식 사이트를 통해 교차 확인했다. 놀랍게도 하윤이 서준 씨라며 애틋하게 간직하고 있던 다정한 미소의 사진들은 사실은 동남아시아의 한 무명 모델 겸 배우의 오래전 SNS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도용한 것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눈물로 호소하며 보냈던 편찮으신 노모의 병원 진단서 역시 인터넷에서 떠도는 양식을 조잡하게 수정한 가짜임이 드러났다. 하윤아, 제발 이젠 현실을 좀 봐. 이 남자,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절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이 증거들을 보고도 네가 믿는 그 서준 씨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하윤에게 자신이 밤새 찾아낸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을 하나씩 들이밀었다. 도용된 사진의 원본 출처, 위조된 서류의 허점들, 그리고 박서준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사기꾼들의 유사 사례 기사들까지. 하지만 하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누가 악의적으로 서준 씨를 모함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건 전부 오해야. 민지 너까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하윤의 파리한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고 눈에는 광기 어린 부정의 빛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거부했지만 심장은 이미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에 베인 듯 시리고 아팠다. 민지는 무너져 내리는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 지독한 악몽에서 하윤을 구해내야만 했다. 파국으로 치닫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은 박서준의 그 어떤 때보다 달콤하고 희망에 찬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사랑, 나의 하윤 씨. 드디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K608편 오후 3시 30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이 항공권 사진 좀 보세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그가 전송한 대한항공 비행기 이티켓 사진에는 선명하게
박서준이라는 영문 이름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 편명, 좌석 번호까지 상세히 찍혀 있었다. 하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민지의 모든 말이 오해였고 자신의 믿음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었다. 그런데 정말 면목 없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한국 입국 시에 필요한 일시적인 세관 통관 보증금이 현지에서 준비한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우리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할 영원한 행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하윤은 거의 최면에 걸린 듯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지막 발악처럼 주변 지인들에게 급하게 빌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해약하여 그가 알려준 항공사 직원의 개인 계좌라는 곳으로 거액을 송금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그의 모든 말이 이번만큼은 진실이기를 그녀는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 약속한 화요일, 하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장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고 마른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재회와 새로운 만남의 설렘으로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하윤의 눈에는 오직 단 한 사람, 박서준만이 보일 것 같다. 하지만 약속했던 비행기가 도착하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승객들의 행렬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박서준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그녀가 밤새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망연자실한 채 텅 빈 입국장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은 하윤의 떨리는 어깨 위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가만히 내려앉았다. 고개를 들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에 김민지가 서 있었다. 하윤아, 괜찮아.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윤의 앙상한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민지가 지난 며칠간 밤샘 작업으로 모아온 박서준이라는 유령의 사기 행각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박서준이라는 이름과 사진으로 활동하는 수십 개의 가짜 SNS 계정들, 하윤과 똑같은 수법으로 감정과 돈을 모두 착취당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익명 제보들, 그리고 하윤이 지난 수개월간 송금했던 모든 돈이 여러 단계의 대포 통장을 거쳐 결국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의 암호화폐 계좌로 흘러들어간 구체적인 금융거래 흐름도까지. 하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처럼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린 지 오래였고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모든 것,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이라 여겼던 모든 감정이 한낱 신기루처럼 모래성처럼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하윤아, 이것도 한번 봐봐. 민지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최근 뉴스 기사 하나를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AI 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신종 로맨스 스캠 급증, 영상통화도 믿을 수 없다라는 섬뜩한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사기꾼들이 타인의 얼굴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이는 수법이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하윤은 화면 속에서 어색하게 웃던 박서준의 얼굴, 미세하게 어긋나던 입모양, 부자연스럽던 눈 깜빡임,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 한 번도 깨끗한 화질로 그의 전체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공포스럽게 떠올렸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듯한 절대적인 절망감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하윤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다. 수개월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왔던 달콤하고 찬란했던 환상은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의 민낯 앞에서 처참하게 그리고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 깊고 어두운 배신감의 늪과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자기 혐오감에 빠져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새우던 하윤은 민지의 헌신적인 간호와 끊임없는 격려 덕분에 간신히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부서지고 해체된 마음의 조각들을 힘겹게 끌어모아
그녀는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의 문을 두드렸다.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지난 수개월간 겪었던 모든 사실을 진술하는 동안 극도의 수치심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교차하며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오진혁 형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윤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주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수많은 유사 사건을 다뤄본 듯한 익숙함과 함께 인간의 추악한 탐욕에 대한 깊은 회의감, 그리고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연민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이하윤 씨,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런 종류의 국제 로맨스 스캠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 또한 AI 기술까지 동원될 정도로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 공조의 어려움과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조직의 특성상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 형사의 현실적인 설명과 함께 하윤은 자신과 똑같은 혹은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익명의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주 작은 위안이 되는 동시에 이 거대하고 조직적인 사기극의 실체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오 형사가 이끄는 사이버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과 국제 공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서준이라는 유령의 실제 정체나 그가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핵심 본거지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국내에서 자금 세탁을 돕거나 대포 통장을 유통한 일부 하수인이 검거되기도 했지만 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의 가장 말단에 불과했고 박서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하윤이 잃어버린 수억 원의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점점 더 희박해져만 갔다. 사건의 충격은 하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동안 그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익숙한 집 밖으로 한 걸음 나서는 것조차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악몽에 시달렸으며 문득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발견할 때면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리 더디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가장 깊은 상처마저도 아주 조금씩은 아물게 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민지의 변함없는 우정과 헌신적인 지지,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는 심리상담 클리닉에서의 꾸준한 치료는 그녀가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빗줄기가 되어주었다. 하윤은 조금씩이지만 다시 출판사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민지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찾아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는 처음으로 작은 허브 화분을 들여놓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책임감을 되찾아 나갔다. 예전처럼 사람을 쉽게 믿거나 마음을 활짝 열지는 못했지만 세상 전체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 대신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신중함을 배우게 되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하윤은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웠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담하지만 솔직하게 적어 내려간 장문의 글을 익명으로 운영되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단체의 온라인 게시판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글을 쓰는 내내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몇 번이나 펜을 놓을 뻔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처절했던 실패담이 아주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써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글에는 수많은 익명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저 혼자만 바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용기 내어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유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 혹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어 안는 작지만 강인한 연대의 온기 속에서 피어난 따뜻하고 정화된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다시 한번 서울의 밤 풍경이 드넓게 펼쳐졌다. 여전히 수많은 불빛들로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차갑거나 공허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하윤의 작고 아담한 오피스텔 방 안에는 그녀가 얼마 전 새로 들여놓은 작은 스탠드에 부드럽고 은은한 주황색 불빛과 함께 창문 틈으로 살며시 스며드는 상쾌한 가을 밤 공기 속에 실린 작은 라벤더 허브의 향기가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감돌고 있었다. 완전한 회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분명 지옥 같았던 고통의 강을 건너 아주 조금씩이지만 단단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진정한 인간적인 소통이란 화려한 미사여구나 조작된 완벽한 이미지가 아닌 상처 입고 넘어진 영혼들이 서로의 아픔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누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기꺼이 손 내밀어 보듬어 안는 그 작고 미약하지만 진실된 온기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창가에 놓인 라벤더 화분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